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올림픽공원 시위를 얘기하면서 공권력이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이 법원에서 판결받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거기서 나온 사람이 바로 나와서 유튜브 켜고 뭐 책 쓰고, 그 법원, 자신들의 집인 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법원이 판단이 그랬었는데 올림픽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공권력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부지방법원 길 건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포경찰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길 건너에.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올림픽 공원 상황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갔어요. 기존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죠. 민주당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작 지금 중요한 현장에는 의원들 가지도 않는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니 누구니 일종의 주도권을 쥐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 이모경 의원, 전용기 의원이 현장 찾았는데요. 뭐 안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밀려났죠. 현장에서 막 험한 소리도 많이 듣고요. 이 두 분은 아마 좀 체육계 관련된 분, 이모경, 그렇죠. 전용기 의원 예. 두 분 그렇다 보니까 진짜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뭐 이렇게 부정 선거 주장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또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 기구 같은 것들이 그거 다 안에 있는데 그걸 나가서 못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펜싱은 우리나라 강국입니다. 올림픽에서 예.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 펜싱 국제대회를 나가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오성국 선수도 나갔다 그래요. 자기 칼이 없어서 남의 칼 빌려서 갔다는 칼이 겁니다. 없어요. 칼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 선수들의 그 미세한 감각 같은 하다못해 우리 같은 야. 사람도 그 테니스 채 바뀌면 못 치는데 배드민턴도 이게 남의 거 치면 안 돼요. 남의 거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쥐 칼이 없어요. 지금 이 말이 다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시위를 하든 뭘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오늘 뭐 저희 원고에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 얘기는 잠시 뒤에 제껴두더라도 이 공권력이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드라마 참교육 이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아야 되는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공 시위에서 경찰 상대로 당신 중국 공안하냐? 관등성명대라. 관등성명대라. 막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고 모독해서 오죽하면 경찰의 배우자께서 120 몇 명을 다 싹 다 고소해가지고 그 모욕한 사람들.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 직장 협의회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경찰청장의 공성이긴 합니다만, 뭐 서울청장이라도 나서서 이제 좀 뒤늦게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갑자기 폐가망신 얘기는 또 왜 해요? 하여튼 좀 쓸데없는 소리에서 빈축만 사고 말았는데. 아니, 말만 그렇게 하고 현장에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행안부 장관도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던데, 아니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했던데 좀 늦었다. 그리고 벌써 오늘이 13일째입니다. 그럼 14일이나 지금 그 올림픽공원에 지금 사무를 봐야 되는 체육단체 관계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 칼 가지고 선수가 이게 결국에는 국익의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용인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선관위 문제라든지 지금 이 시위의 진압과 관련된 질서 유지와 관련된 문제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 분야니까 헌법행정법이니까. 제가 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어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담화를 했을 때는 어제 저는 이 시위와 관련된 질서 유지 조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들어가고 나온 뉴스가 한 명이 막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찰의 직무가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문제가 생겼죠.
그럼 경찰은 자기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어제부터는 이 직무를 안 하고 있는 경찰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그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있어요. 한 명이 서 있잖아요. 예. 그 한 명을 어떻게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양 옆으로 줄 쫙 서가지고요. 경찰 4명이 들어가서 팔다리 잡고 팔다리 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질서 유지거든요. 그러게 왜 그 그러한 판단을 경찰력 못했냐? 행사를 안 하는 거는 그게 경찰의 자신의 선관위가 선거 관리 엉망으로 한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 올림픽 공원 상황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회 인원들이 그런 것이고,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예, 올림픽 공원을 이용해야 될 시민들이 그런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어린 핸드볼 선수들이 당했던 그런 모욕, 치욕, 그리고 경찰관들도 현장에서 본인들이 공무 수행하고 있으면서 관등 선명이라든지 뭐 중국 공안이라든지 얘기 듣고 있는 이 현상이 정상적이냐는 아니 겁니다. 도둑이 현행범으로 물건을 들고 가는데 도둑 다치면 어떻게 하면서 도둑을 쳐다보고 있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소위 올다르크라는 그 여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여성 한 명이 극우 사이트에서는 영웅처럼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를 진짜 애타게 외쳤던 세대로서 그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핑계로 해서 현장 정리를 못하도록 강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서서 막 정치적으로 나오니까 경찰들이 방어나 대응을 또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해는 안 돼요. 장윤정 기자님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거에 시위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뭐 방패를 붙잡거나 경찰들이 해가지고 경찰이 좀 이렇게 다치거나 멍들거나 하면 그게 공무집행방해 치상이 그렇죠.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최소 침해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해 만약에 반발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인 게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는 범죄는 뭐하러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이 올림픽 공원에서 13일째 이어지고 네네. 있다. 아, 이 얘기 다시 전 한번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강조를 너무 하고 답답해요. 올림픽 공원에 등장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전면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재선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냥 정치적 수사인지 이게 뭐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그 얘기를 하려면 가장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그렇죠. 바로 지금 이건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하는 발언이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이야기가 다더군요. 이게 답답한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요건도 법적 요건도 필요한 거고. 예.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말 것 같았는데 못 키거든요. 올림픽 공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정선거하고도 연관돼 있고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퇴진할 필요가 없는 좋은 이슈로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피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위 집회가 이 목표하는 지향하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걸 저는 장동혁 대표 모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공당의 대표가 어쩌면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진퇴 부분 때문에 여기 몰두하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그만둬라고 할 때 필리버스터로 돌파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식하고. 부정선거죠. 그리고 지난번엔 단식이고.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이제 참정권 침해로 인한 재선거가요. 재선거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선거라는 건 사전 투표라는 걸 통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투표를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이제 공정한 결과. 그러니까 지금 재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하나여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가 그게 모든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참정권이 모여서 결과가 도출된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재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사전 선거했던 사람들이 그 많은 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참정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라도 네. 장동혁 대표 입에서 나오면 네네. 그런 그런 것을 아이디어가 고려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있다라고 할 요건 텐데. 자체를 고려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전 저분이 법조인 출신 판사 그러니까요. 출신이 맞는지 판사 진짜, 출신인데 이런 법률적인 답답하더라고요. 얘기가 전혀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견들이 도출하고 있고 충돌이 있다. 뭐 당 투톱 간의 충돌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의원총회가 오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지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관련해서는 오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1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구형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는 구형이고 선고가 이루어져서 뭐 3심까지 다 가가지고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이거 직이 날아가는 거죠 또.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이 건 자체는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 같아요. 예컨대 100만 원 밑으로 받아가지고 그 선거권 상실되는 경우는 없어. 그거 문제는 없고 형량 자체가 유죄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이 될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형량 자체는 유죄라면 어찌됐건 직을 그렇죠. 날릴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 가지고 그거는 네. 사실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사실관 인정된다면 그래서 1년 6개월 구형되는 걸 뭐 이제 유죄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6개월 구형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 오히려 선고 가면 훅 빠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빠져도 100만 원 밑으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겠죠. 집행유예. 예. 자, 이 부분 결국 그래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냐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1심 선고 빠르면 7월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잡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선고기일은 지금 7월에 잡혀 있고 네. 그러면 1심이 그때 나오면 네. 이제 특검의 기소 내용이니까 3개월 잡으면 33. 빠르면 연말 혹은 좀 미뤄지더라도 1월, 2월 중에는 내년 네. 예, 최종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은 오세훈 시장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큰 633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초에 4월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가 그러니까요.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까지도 또 동시에 함께 살펴야 될 내용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본인을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뭐 무기입니까? 아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에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라고 하던데 왜 그 무기를 아껴두나요?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얘기하겠죠. 나는 지금 전략 자산인데 왜 나를 안 쓰냐? 나를 왜 같이 복당을 안 시켜주느냐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과잉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전략 자산은 군대 쓴 얘기예요. 그건 뭐 함부로 아무나 붙이는 거 예. 아니에요. 뭐 저를 모두 쓸 건데요. 금방 주고 뿌지. 금방 주고 뿌지. 이걸 무슨 전략 자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 근데 전략 자산을 남이 부르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또 안 부르죠. 안 부르잖아요. 자기가 내가 무기다, 전략 네. 자산이다. 무슨 막 그냥 그렇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과잉이에요 스스로. 음. 그냥 무소속 의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냥. 예. 자, 말씀드린 순간 4시 30분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함께 했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 모시고요. 특검 수사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